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위기, 빌라 연립 다세대, 폭락시 대응 전략. 돈 한 푼도 없이 빌라를 살 수 있다. 또 뭐 무피 투자다. 아니면 뭐 풀피 투자로 그냥 돈 없이도 빌라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1,000만 원 투자로 해서 빌라 세 채를 구입한다. 물론 뭐 빌라를 구입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결과는 아파트 갭 투자를 한 결과보다 오히려 빌라 갭 투자한 결과가 더 심각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빌라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빌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에 빌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쉽게 이 빌라들을 매수하는 것 같아요. 실투자금 500만 원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빌라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또 뭐 경매로 인해 가지고 무피 투자를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혹을 좀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돈 하나도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쉬워 보이는 만큼 참 쉽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빌라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아니 너무나 쉽게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겠죠. 교수님도 참, 아니 돈이 안 되니까 빌라라도 사는 거죠. 아파트 가격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빌라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돈만 많아봐요, 교수님. 아파트 사죠. 그래도 빌라를 사서 월세 받아서 은행 이자 좀 내고 한 달에 15만 원씩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어디예요, 교수님? 혹시 아나요? 먼 훗날에 재개발 이슈로 급등할지. 아마도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빌라를 매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요, 빌라 다세대 300채, 갭 투자자 파산, 세입자들 비상, 빌라의 매수자, 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 그 결과는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 게 빌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완전히 도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분위기가 이러한데 경제 위기까지 닥치게 되면 과연 요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투자를 하시기 이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빌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의 종류인데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나눠집니다. 이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뭐 1층짜리 단독주택, 또 2층짜리 단독주택, 이러한 주택을 우리는 단독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이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로 보면 공동주택인데요. 이 공동주택의 의미는 뭐냐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각각의 구분 건물로 되어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주택을 그냥 간단하게 공동주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거로 본다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 거고요. 다세대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층 이하를 말하고,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고 4개층 이하를 우리는 말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다세대와 연립을 뭉쳐서 그냥 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빌라를 사는가? 그 이유는요,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즉 싼 값에 산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월세 수익을 노리고, 세 번째는 재개발 이슈를 노리고, 네 번째는 시세 차익. 이렇게 빌라를 사는 이유는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빌라를 사는 이유.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한다. 거주의 목적이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월세 수입을 노리고
빌라를 산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제는요.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시세 차익에다가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렴한 금액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시세 차익이 월세 수익보다 더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즉 큰 거는 놓치고 작은 거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로 본다면 재개발 이슈라는 거죠. 재개발 이슈 때문에 빌라를 매수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이슈가 확정되고 그런 지역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세에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역은 전국적으로 아마 수천 군데나 될 거예요. 즉 재개발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고, 재개발 들어간다는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재개발이 취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빌라를 사는 이유, 마지막이죠. 이제 시세 차익인데요. 빌라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부동산 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이죠. 여기서 보완제하고 대체제가 있는데요. 보완제라는 것은 커피와 설탕이죠. 즉 같이 팔리고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체제라는 게 있는데요. 대체제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즉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 즉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라는 거예요.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D0에서 D1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빌라의 수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가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라의 수요가 D0에서 D2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즉 빌라의 수요가 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빌라의 수요가 감소된다. 즉 수요의 감소는 빌라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의 가격의 특징으로 본다면 가격 상승 시에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때는 완만하게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특징으로 본다면 하방 경직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경직, 즉 딱딱하게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조금밖에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빌라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라는 하방 경직성이 없어요.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매수자가 없어요. 또 세입자 구하기가 갑자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요, 매매 월세 가수요가 아파트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빌라의 가격은 하락하고요, 빌라의 전세 월세 가격도 하락하고 빌라 매수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빌라 세입자 또한 마찬가지죠. 아파트 가격 하락은 빌라 세입자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빌라의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낮춰주거나 월세를 깎아주는, 또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경우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빌라 투자의 단점으로 본다면, 첫째, 상승 시기에는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락 시기에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팔고 싶을 때 매수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네 번째, 빌라에 대한 전세 월세를 줄 때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매매 금액, 시세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살, 또 바가지 당하기가 딱 좋은 그런 케이스가 이러한 빌라라는 얘기죠. 따라서 빌라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한 빌라 투자의 함정을 보면요, 내 돈 없이 투자한다,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즉 빌라를 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 빌라는 내 돈 하나도 없이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피 투자로 하고 풀피 투자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나마 몇백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 그냥 마이너스예요. 내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국 시세가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매수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야죠. 두 번째, 이 신축은 괜찮다. 인테리어 해주면 된다. 신축도 다 같은 신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신축이라는 거는 이제 갓 지은 거잖아요. 얼마나 분양 가격이 높겠습니까? 얼마나 매매 금액이 높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 빌라의 신축 가격이 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축 빌라라 하더라도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구축 빌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 빌라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처음에 분양하는 가격, 그 가격이 최고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월세 받아서 은행 이자 내고 한 달에 15만 원이 어디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내 돈 하나도 없이 한 달 월세 10만 원 받는다, 20만 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면 은행 이자 납부하셔야 돼요. 또 들어오고자 하는 세입자가 인테리어 좀 해달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비용 깨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 한 달에 15만 원 받는 거, 요게 중요한 건가요?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월세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시세가 올라가줘야지 투자가 되는 거지. 시세가 떨어지고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는 요런 거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든 재미가 없어요, 시세가 떨어지면. 한 달에 15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80만 원인데요. 만약에 그 빌라의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지면 이거는 무르보나 마나인 거죠. 따라서 빌라 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부동산 경기가 나빠도, 싼 빌라가 나와도, 가격이 저렴한 여러분 보시기에 싼 빌라가 나와도, 또 경매로 빌라를 취득한다고 해도 빌라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제 위기 때 이 빌라의 대응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빌라를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구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또 이런 분들은 계속 그 빌라에 사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돈 모으시고 차후에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되는 거고요. 투자의 목적으로 빌라를 사신 분들, 좀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겠죠. 즉 갭 투자가 됐던 월세, 또 시세 차익을 노린 빌라 투자자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거고, 이런 분들은 최대한 빨리 빌라를 내놓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다면 빌라의 수요는 우리가 앞서서 이론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무에서도 빌라를 찾는 사람이 뚝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빌라의 가격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빌라를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빌라 매수 대기자분들, 여러분 빌라를 사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 그냥 버리세요. 빌라는요,
다세대 주택은요, 연립주택은요, 웬만해서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만약에 빌라를 쳐다보면 눈 버리시고 마음 버리시고 돈 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투자가 바로 빌라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한도로 빌라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경제 위기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를 파시고 작은 아파트로 옮겨 타시는 게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